상대방이 갑자기 내 카톡 차단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을 차단당하기 전까지는 내심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현재 여러분들은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제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첫 연애도 아닌데 여태껏 다른 사람들과 이별을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나인데 이번 이별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 1분 1초도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재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렵다는 재회가 가능했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공허하고 혼자서 별별 생각 다 나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가기 귀찮아도 밖으로 꾸역꾸역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잠시나마 마음은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친구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친구들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서 휘둘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재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걸. 친구들, 주변 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만의 사랑했던 경험과 방식들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의 조언 때문에 재회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친구 말이 정답인 것처럼 믿고 직진했는데 알고 보면 나와는 맞지 않는 방법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다들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해주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가볍게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친한 친구도 어찌 보면 남이니까 내 자신만큼 걱정해줄 사람은 없긴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갑자기 내 카톡 차단을 했다.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정말 끝난 거냐고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죠. 걔가 뭐라고? 이번엔 끝난 거지 뭐. 괜찮아.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이제는 놔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해주는 막연한 조언들에 우울해하면서 우리는 또 이별 후 1일차가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카톡 차단은 눈에 보이는 단절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후폭풍에 슬슬 시동 걸고 있는데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막상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연락은 못하고 인스타만 하루 종일 염탐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스스로 한심해서 갑자기 인스타를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알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상대방이 날 차단했다고 화가 나서 역으로 돌발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정말 끝난 것만 같아서 매달려 버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을 가장 잘 아는 건 나인데 현재 내 감정이 너무 투머치해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 저 친구의 말들을 의존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들을 보완해줄 재회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일단 우선은 이별을 인정하고 이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애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상대방의 처음 모습 때문일 거예요. 분명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잘해줄 때가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것만 같았고 모든 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인정하셔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때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그때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때 나를 좋아했던 본인의 모습을 좋아했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이제는 이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바뀌겠다고 하면서 매달리면 상대방은 절대 안 믿어요. 지금까지 상대방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쩌면 안일하게 생각해서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우리에게 붙잡힌다고 해도 지난 연애에 대한 반성 없이,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 회복 없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또 얼마 가지 않아 헤어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별에 아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재회 자체이겠죠. 근데 관점을 또 조금만 달리 해보면 이별을 통해 인생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해요. 도대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나의 감정을 적을 수 있는 노트 한 권씩을 만드는 거예요. 감정 일기를 쓴다는 건 재해를 위해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 인생의 관계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 감정이 담긴 글들을 다 쓰고 다시 읽어보면 조금 많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 일기에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감정 일기를 통해 나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정심을 최대치로 유지한 상태이더라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도 글로 써놓고 보면 실타래처럼 풀릴 것만 같은 느낌과 확신을 경험하게 돼요. 절대 스스로 풀지 못할 것 같은 일도 글로 두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트를 적으면서 나를 성찰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연애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적어보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지어나가고 그동안 연애 때문에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도 적어서 하나하나 도전해보면서 성취감도 생기고 그렇게 낮아진 내 자존감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어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떠나버린 상대방의 모습에 원망스럽고 화도 나고 슬프기만 했는데 이성을 찾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대방과 나의 사랑 방식이 달랐던 거였다. 어쩌면 상대방은 상대방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내 입맛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행동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바로 실망해 버렸던 건 아닌지 반성해 보는 거예요. 연애에 익숙해지면서 예전에 매력적이고 당당했던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너무 의지하게 된 건 아닌지, 상대방을 의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방은 아니었는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행복해하고 슬퍼하는 나로 변해 지금도 감정에 널뛰기를 하면서 주체가 안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한 달만 일기를 쓰시다 보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무작정 상대방을 붙잡고 싶었던 생각이 점점 정리되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물론 내가 무뎌지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떤 때는 슬플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나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름 연애를 많이 해봤고 이성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번 연애를 통해서 정말 배워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고 이별과 재회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도 이해해보고요. 그러면서 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 감정 노트에 담긴 내 마음을 내가 제3자가 되어서 조언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어느새 내가 쑥쑥 성장해 있어요. 이제는 상대방 없이도 생활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이 장착되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나같이 좋은 사람을 너가 어디서 만나겠어? 나 놓치면 너가 손해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 지난 관계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때도 한번 연락해 보고 싶으면 그때 연락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다시 만날 때 솔직히 기대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만나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에게는 나의 새로운 모습이 전해질 거고 그렇게 재해가 되는 겁니다.